반갑습니다. 김태호 강사입니다. 2014년 10월 대비 토익 예상문제 특강, 자, LC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토익 예상문제 특강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9월달 예상문제 특강 강의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10월달 대비 또 이번 달에는 시험이 이제 또 두 차례 있습니다. 그렇죠? 10월에 중순쯤에 또 11일경에 또 있고 그다음에 뒤에 또 말경에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10월 말에 2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시험 보시는 걸 준비하시려고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기 좋은 날씨긴 하지만 아무튼 또 뭐 이것저것 뭐 놀러 가기 좋은 그런 날씨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뭐 약간 뭐 두 가지 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 달에 그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또 토익 특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강의로 LC 5강, RC 또 김정훈 선생님과 5강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LC는 변함없이 각 파트 반 세트. 그래서 이제 각 파트가 전체 다 합치면 100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각 파트의 절반씩 해서 총 5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번호가 왜 없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지난달에 한번 올라와가지고 공지를 좀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100문제를 다 제공해드리진 않고 50문제로 이렇게 미니 테스트로 매달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 파일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 해설지가 다 출력 다운이 다 돼요. 음성 파일은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하기로 하시면 자, mp3를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착오 없도록 하셔서 마음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갖고 다니시면서 들어도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를 잘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50문제 한 번에 쭉 푸시고 그리고 1강, 5강까지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공부를 또 같이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매달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요즘에 LC의 뭐 속도가 약간 빠른 감도 있고 뭐 그런 건 물론 있습니다만 매일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만 문제를 푸시다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교실 안에서 요즘에 뭐 스테레오도가 대부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넓은 공간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면 웅얼웅얼하는 그런 울림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뭐 이어폰, 헤드폰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스피커 바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듣기 공부를 하시다가 가시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안 들리는 듯한 평소보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실제 시험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을 뭐 토요일 강의하는 저처럼 몇십 번씩 막 이렇게 몇백 번씩 쌓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시고 시험을 아직 안 보셨거나 굉장히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그래서 좀 실전 대비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LC가 갑자기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들리다가 시험장에 가니까 굉장히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맞춰서 최대한 문제풀이를 좀 해보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0문제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1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자, 첫 번째 강의.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5문제 풀고 오셨고요. 자, 실제 10문제인데요. 5문제에 조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죠? 10문제로 봤을 때는, 절반으로 따지면 어려운 문제의 개수를 조금 더 이제 많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절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뭐, 지난달 9월달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뒤에 이제 8, 9, 10번대에 약간 까다로운 선택지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휘도 좀 생소한 게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토익을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준비해오고, 봐보고, 또 강의해온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휘가 돌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죠. 여러분들은 뭐, 10년치나 이런 걸 가지고 다 공부하시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일정 몇 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시험을 보시고 이러면,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생소한 어휘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토익 예상문제 특강에 나오는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하는 5개의 문제의 선택지에 나오는 모든 어휘는 다 정답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답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또 오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답이 정답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8, 9, 10번대에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오고 하지만 거기에 4개의 선택지가 모두 다 까다롭진 않다. 한 2개 정도. 자, 그러니까 자, 사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니까 오답을 잘 소거하는 거를
잘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주 오랫동안 이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RC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뭐 체크해놓고 이렇게 선택지를 좀 소구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지만 듣기는 뭔가 하나를 놓치는 순간 긴장하고 그 다음에 안 들렸던 것에 저거 뭐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집착을 두면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을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분산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짧은 문장, 앞뒤에 다른 주어진 정보가 없는 파트 1, 2에서 훨씬 더 그렇습니다. 특히 파트 2가 우리 이제 2강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가장 심하고 파트 1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제 파트 3하고 4 가면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앞뒤에 좀 이제 전후에 주어지는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도 뭐 대충 키워드를 가지고도 뭐 의미를 좀 이렇게 추론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파트 1, 2는 오히려 이런 데서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은 파트인데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파트 1은 어휘를 잘 챙겨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던 아니면 뭐 토목달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일단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뭐 토익 예상문제 특강 외에도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 나오는 파트 1의 모든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들은 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토익 특자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넘버 2, 두 번째 룰은 자, 안 들린 거를 전혀 집착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고 다음 거를 계속해서 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 풀이할 때 순간적인 찰나의 여러분 결정을 딱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딱 이렇게 뭐가 어긋나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전반적으로 특히 파트 1에서 이런 이제 실수가 나면 전체적인 듣기 평가할 때 L3를 풀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눅 들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하셔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1인의 사진입니다. 뭐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사람이 이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crosswalk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어에서 주로 뭐 영국 영어에서는 pedestrian crossing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crosswalk가 토익에 등장한 적이 있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이렇게 빈출한 어휘는 아니에요. 한두 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길을 건너다. cross the street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talking on the phone 뭐 정확하게 mobile phone이나 뭐 mobile phone, 뭐 cell phone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것, 휴대하고 있는 것, carrying a briefcase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Number 1. A. He is using a public telephone. 자, 전화기 사용하는 건 맞죠. 듣기가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는데 자, 뭐가 틀렸을까요? He is using a public 자, telephone. he is using a public telephone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영미 문화에서도 이렇게 퍼블릭 텔레폰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줄었겠죠. 전세적으로 이 셀폰,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폰 부스에서 이제 이 퍼블릭 폰, 페이폰 이런 이제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요즘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퍼블릭 폰이라고 퍼블릭 텔레폰이라고 공중전화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오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B. He is carrying a briefcase. 괜찮죠? He is carrying a briefcase.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됐어요? He is carrying a briefcase.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시에는 기본적으로 동작이면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이제 간단한 문형이 파트 1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특히 이제 1인의 동작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 carry는 이동 중에 뭘 들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휴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동 중에 briefcase 서류 가방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는 거죠. 휴대하고 있는 거니까 carry한 동사가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carry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뭘 이렇게 A에서 B 장소로 나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동 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휴대하고 있는 것도 car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B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 He is waiting for the taxi. 이건 알 수 없죠.
He is waiting for the taxi. He is waiting for the taxi.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 스탠드나 이런 데 가서 줄 서 있고 정확하게 택시 타는 곳이라는 어떤 표지판 같은 거나 글씨가 보여야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길을 건너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택시가 보이기 때문에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파트 1의 가장 기본적으로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사진에 등장한 다른 사물이나 어떤 사람의 동작 상태들을 다르게 묘사하는 거죠. 좀 이제 틀리게 해서 오답을 만드는 거니까. 자, 택시가 저 길 건너편에 있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D. He is crossing a bridge. 왜 틀렸어요? He is crossing a bridge. 자, 정답으로 바꿔오시면 he is crossing the street. 그죠? 길을 그냥 건너고 있다라고 해야 되죠. crossing a bridge. 다리를 건너고 있다. 자, 다리는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정리하죠.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자,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8, 9, 10번 때에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사람이 아예 없는 거는 한 2개 정도 사진, 많아야 3개, 하나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8개, 9개는 사람이 등장한다. 물론 이제 초점이 사물의 어떤 상태나 풍경이 맞춰져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등장해도 그러나 사람이 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자, 이런 사진 같은 것이 조금 이제 후반대에 나오고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그런 이제 후반 번호대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 이제 수동태로 조금 바꿔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호텔 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침대 2대가 뭐 싱글 침대 정도 2대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 있죠. 베개도 뭐 전체 뭐 시트나 이런 것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는 이불을 개단데 자, 영빈 문화권에서 이제 침대의 시트나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겠죠. 이런 거를 make the bed라고 해요. make the bed.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죠. Number 2. A. The beds are all made up. 이렇게요. The beds are all made up. The beds are all made up. 소리 연음되는 것도 조금 까다롭고 The beds are all made up. 그러니까 make the bed를 수동태로 하면 be made죠. The beds 2개니까 복수로 The beds are made. 근데 뒤에 up이라는 부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up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 completely. 앞에 all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the beds are all made up 하면은 침대가 아주 깔끔하게 완전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up이라는 부사는 빠져도 의미가 성립되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up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The beds are all made up. 그래서 침대가 완전하게 다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적절하게 묘사가 된 문장이죠. 그래서 이 A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발음도 연음 잘 시켜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The beds are all made up. 시작. The beds are all made up. The beds are all made up. 다시 한번. The beds are all made up. 발음을 익히는 방법은 이제 주의 있게 듣고 어려운 발음은 좀 설명을 참조한 다음에 실제 내가 발음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정답 A번이었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B. The floor is being polished. 역시 기출 어휘. The floor is being polished. 주어는 the floor, 바닥이에요. 바닥을 보시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 The floor is being polished. 자, 시제를 주목하셔야 돼요. The floor is being polished. The floor is being polished. 일단 동사를 챙겨가시고요. polish 하면 윤이 나게 닦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윤나게 닦을 수 있죠. polish는 기출 어휘고 빈출 어휘라고 볼 수 있는 어휘인데 자, 바닥이 닦여진 상태이다가 아니라 The floor is being polished. The floor is being polished. 현재 바닥이 닦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바닥을 닦는 건 뭘까요? 뭐 이제 인공지능 그런 청소기도 있지만 그런 게 토익에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아직 사람이 닦겠죠 바닥을. 그러니까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사람의 동작이 없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e 플러스 being 플러스 과거 분사는 이제 수동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동사꼴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서 정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바닥을 닦고 있어야 된다.
The floor is being polished. 자, 그다음에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C. A maid is cleaning up the room. A maid is cleaning up the room. 이런 데서 이제 주어를 놓칠 수가 있죠. 뭐 he, she, the man, the woman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A maid is cleaning up the room. 자, a maid is cleaning up the room. A maid is cleaning up the room. 일단 cleaning up the room이라는 동작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주어를 놓쳤다고 하면 그럼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최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앞에 주어가 뭐였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한 번 지나간 소리는 다시 재생해 주지 않으니까. cleaning up the room,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up도 마찬가지 완전하기는 뜻이에요. 방을 청소하고 있는 건 없죠. 청소의 상태라면 모를까? A maid is cleaning up the room. A maid is cleaning up the room. 이렇게 이제 호텔이나 이런 투숙 이제 이 숙박 시설이나 혹은 집에서 이렇게 하우스키핑을 해주시는 분들을 a maid, 그죠? 여자분을 maid라고 하죠. 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답이었고요. 청소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D. 자, D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Lamps are spaced in a row on a tabletop. 이런 거는 이제 딱 들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의 선택지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A, B, C가 완전하게 소거됐으면 D를 정답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긴장하고 당황하면 이걸 못할 수 있어요. 자, 근데 A번에 답이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D번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A, D 둘 다 못 들었다? 그때는 찍어야죠. 확률은 어떠신 50%로 갖고 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련을 버리고 다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최선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죠? 운에 맡겨야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자, 잘 들어보세요. Lamps are spaced in a 일단 lamps are spaced.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복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휘를 챙겨 가셔야죠. space가 동사가 되면 간격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일정한 간격을 두다. 그러면 lamps are spaced라고 하면 자, 등들이 일정한 간격이 둔 상태로 있다. 자, 맞죠? 이렇게 간격을 띄고 이렇게 침대가 두 개 있고 뒤에 약간 이 bed table, 침대 옆에 놓는 작은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두 개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Lamps are spaced in a row on a tabletop. 자, lamps are spaced in a row on a tabletop. tabletop이라는 건 테이블 윗면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의 테이블 윗면에 등들이 in a row는 일렬로, 한 줄로 이런 뜻이죠. 한 줄로 거리를 두고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진 않죠?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에 일정한 간격을 띄워놓고 lamps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lamps are spaced in a row on a tabletop 이라는 문장이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테이블탑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각각의 다른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거는 듣기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D. Lamps are spaced in a row on a tabletop. 자, 이런 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정답이 쉬운 걸 확실하게 골랐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오답 소거가 다 돼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맞춰 주셔야 정확하게 4개를 다 선택지를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야 파트 1에서 만점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몇 개씩은 있다 이거죠. 아주 많진 않아도 어떤 스페이스, 일정한 간격을 두다, 테이블탑, 테이블의 윗면 이런 이제 어휘는 다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xtbook. 자, 무슨 광장 같은 데고 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이 sculpture, 뭐 조각상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앞에 계단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삼삼오오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제 장면이네요. 자, 들어보죠. Number 3. A. Some people are climbing up some stairs. 다시 한번. Some people are climbing up some stairs. Some people are climbing up some stairs. 이렇게 영식으로 발음하죠. Some stairs. stair, stairs. 이렇게 이제 R 사운드가 없어요. 영국인 호주 사람들이 발음하면 Some people are climbing up some stairs. 자,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거죠. 사진을 보시니까 계단을 오르는 분은 없습니다. 계단에다 앉아만 있죠. 오답이었고. B. Buildings overlook mountains. 다시 한번. Buildings overlook mountains. 자, buildings overlook mountains. Buildings overlook 자, mountains. overlook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어휘 중에 하나인데 아주 빈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등장은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를 내려다보다. 근데 그런 의미가 되려면 반드시 주어는 사물이 와야 돼요.
사람이 주어로 와서 overlook이라는 것은 간과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part 2나 part 3, 이제 part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R까지 포함해서 파트에서는 overlook을 사람을 주어로 해서 나면 간과하다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part 1은 이제 뭐 사진을 묘사하는 거니까 뭐 간과하다 이런 거를 사진에 찍어놓고 그거를 묘사할 수는 없죠. 사진에 담을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간과하다라는 동작 자체는 그러니까 뭘 내려다보다예요. 그런데 현재 시제로 씁니다. 이거는 보통 건물이 뭘 내려보거나 이럴 때는 건물이 일시적으로 거기 가건물로 세웠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보통 이렇게 벽돌이나 어쨌든 완성된 건축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미래까지 허물어질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를 내려다보다 혹은 산을 내려보다라고 할 때 overlook은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요. 자,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buildings가 내려다보는 것은 그냥 square, 광장 정도로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mountains, 산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맥락은 물가에 빌딩이 있는 거죠. 그래서 buildings overlook the water. 빌딩이 물가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래서 물가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빌딩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는 정답이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uildings overlook mountains. 오답. C. Children are playing around the fountain. 다시 한번. Children are playing around the fountain. Children are playing around the fountain. 자, fountain이라고 하면 분수죠. 분수 주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분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수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분수라고 해서 그게 맞으면 물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실제 그런 사진은 뭐 등장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요. 물이 뿜어져 나오고 한눈에 딱 사진을 봐도 이건 분수다라고 볼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또 children are playing around 이렇게 해서 주변에 놀고 있다라는 동작도 묘사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D. 좀 의외의 답이었을까요?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다시 한번.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하늘에 구름들이 있다. 자, 이런 게 파트 1의 정답으로 나오나요? 단지 기출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익에 나오는 거는 모든 파트 마찬가지다. 기출에 근거해서 나올 법한 거를 이제 응용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어휘나 뭐 이제 문제 흐름, 뭐 단서가 나오는 방식 이런 것들 다 기출과 이제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자, there are clouds in the sky는 기출에 등장한 표현이에요. 그냥 구름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흑백 사진으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가서 보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방송에서 컬러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구름이 있고 없고는 당연히 묘사가 되죠. 흑백 사진도. 정답이 돼서 정답 D번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자, 4번으로 가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자전거는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없고 그냥 숲에 자, 나무로 되어 있지만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자전거 받침들이 있죠. 이렇게 고정대라고 하나요? 네. 영어로 이제 bike rack라고 해요. R-A-C-K. 근데 bike는 빼고 그냥 rack이란 단어로만 자주 쓰입니다. 실제 기출에도 그렇게 등장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rack. 자, 이거는 뭐 자전거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고정대뿐만 아니라 CD를 꽂는 것도 CD rack. 접시를 설거지 끝나고 나서 꽂아놓는 것도 dish rack이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옷을 걸어놓는 이런 것도 뭐 clothes rack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선반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꽂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꽂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뭔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잘 이렇게 하나씩 잘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rack이라고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어떤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이거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A. Some people are riding bicycles. 자, some people are riding bicycles.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진 않죠?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쉽게 오답이고. B. Some bicycles have been parked in the woods. 괜찮아요? Some bicycles have been parked in Some bicycles have been parked. 역시 이제 영국, 호주 사람들은 park 하지 않고 parked 이렇게 이제 수동태 과거분사형이 나왔으니까요. B. Some bicycles have been parked in the woods. In the woods요. woods. 자, wood. 나무는 불가사 명사입니다. s가 붙으면 나무들이 아니라 나무들이 많은 그걸 뭐라 그래요? 숲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woods는 나무들이 아니라 숲이에요. forest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숲 안에 자전거를 세우는 거는 park라고 해요. 뭐 주차하다고 하진 않죠. 그냥 세워놓는다고 하죠. park라고 합니다. 그래서
Some bicycles have been parked in the woods. 이렇게 되는 거죠. 숲 속에 몇 대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이거를 그냥 some bicycles are parked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have been parked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두 개의 의미 차이는 사진을 묘사하는 문장으로는 구분하기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완료든 현재 시제든 BPP는 이런 현재가 이런 상태이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시제든 현재 완료 시제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some bicycles are parked in the woods라고 묘사할 수도 있고 some bicycles have been parked in the woods라고 묘사할 수도 있고 기출에도 이게 이렇게 저렇게 다 나옵니다. 네. 정답이 됐죠? 이걸 가지고 이제 bicycles are parked in a rack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기출 문장이에요. 현재형으로 제가 바꿔드렸는데 bicycles are parked in a rack 하면은 자전거 이제 고정대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기출 문장도 다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C. All of the bicycles have baskets on the front. 다시 한번 All of the bicycles have 일단 주어를 all of the bicycles. 자, 자전거 전체를 받았어요. 대략 이런 거는 등장하면 80% 이상 가량은 오답이에요.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은데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all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답으로 잘 만듭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all of the bicycles have baskets on the front. Have baskets in the front. 앞쪽에 자전거 모두 뭘 갖고 있다? 예, 바구니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자전거 앞에 바구니가 달려 있는 게 있죠. 예. 자, 사진 속에 등장한 일부의 자전거는 바구니가 있지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al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오답으로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전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D. A brick barrier separates two rows of bicycles.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역시 다시 한번 현재 시제가 나왔는데요. A brick barrier. 자, 주어가 A brick barrier. A brick barrier. 벽돌로 만든 barrier는 장벽이죠. 뭘 갈라놓는. 벽돌 장벽이 A brick barrier separates separates. 뭐를 나눈다 이런 거죠. separates. 뭘 나눈다. A brick barrier separates. 다시 한번. D. A brick barrier separates two rows of bicycles. A brick barrier separates two rows of bicycles. 자, 자전거 두 줄을 벽돌 장벽이 분리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역시 이제 벽돌의 barrier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이제 꽤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있을 이제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역으로 나오는 거죠. 자전거가 두 대가 벽돌 사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두 줄이. 그러니까 separate라는 것이 이런 것도 이렇게 동사로 타동사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등장하고 있어요, 실제 기출에도. 자, 근데 뭐 그렇지 않죠. 꽤 어려운 오답지였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로 가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buildings overlook the water가 딱 맞는 문장인데요. 물가를 내려보고 있으니까 그게 정답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것도 꽤 까다로운 선택지가 많았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최상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자, 들어보죠. Number 5. A. The footbridge extends across the water. 어려워요. The footbridge The footbridge. 일단 이 명사를 기억하시고 footbridge라고 하면 보행자 전용 다리예요. 다리인데 사람들이 뭐 시내나 강을 건너는 보행자 전용 다리. footbridge. footbridge 기억하시고 The footbridge extends extend는 뭐 연장하다 이런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물이 이렇게 주어로 나오면 어디까지 포괄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디까지 이렇게 뻗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extends 이것도 다리라는 구조물은 잠깐 있다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장소에 꽤 오랫동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씁니다. 이번에 10월달 대비해 현재형 시제 선택肢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늘 어려워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보행자용 다리가 뻗어 있다 이거죠. The footbridge extends across the water. 자, across the water. 일단 발음에 주의하시고. 자, 영국 호주는 water.
호주 사람은 T 발음을 또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해서 water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영국식 발음은 이제 water 이렇게 발음하죠. water. water가 아니라 앞에 몸 틀리죠. water 이렇게 발음됩니다. 자, across는 폭을 가로지르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평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폭을 가로질러서 자, footbridge 보행자 전용 다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포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뻗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이 있고 물을 가로질러서 보행자용 footbridge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으면 정답을 뵐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오답이었지만 자, 기억해 주세요. extend라는 동사의 쓰임도 footbridge라는 명사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B. Some trees line the riverbank. 역시 나오면 항상 어려워하는 또 동사 중에 또 하나를 드렸습니다. Some trees line the riverbank. 자, 이게 답이었어요. Some trees line the riverbank. riverbank는 강둑을 얘기하고 Some trees line the riverbank. 자, line이 타동사가 되면 무엇을 따라 줄지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line 무엇 하면은 A lines B 하면 A가 B를 따라 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ome trees line the riverbank는 나무 몇 그루가 강둑을 따라 줄지어져 나 있다 이겁니다. 뒤에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강둑을 따라 이렇게 심겨져 있죠.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공원에, 길에, 뭐 이 스트리트 라이트나 뭐 램프포스트,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길을 따라 나 있을 수도 있고 나무가 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물에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둘러싸서 아니면 뭐 일렬로 이렇게 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뭔가를 따라서 줄지어져 세우거나 늘어서 있는 것을 line이란 타동사로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구조물이 그냥 잠깐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정답은 자 그래서 B번이 됐어요. 어려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C. Boats are crossing the calm water. 자 다시 한번. Boats are crossing the 자 boats are crossing. 자 보트들이 건너고 있대요. 자 일단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오답이죠. Boats are crossing the calm water. 자, the calm water. 자, 물 앞에 calm이라는 단어를 쓰면 잔잔한 거예요. 아주 빈출하지는 않습니다만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예. calm. 물이 파도가 없이 이렇게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물을 자, 물가를 자, 이제 보트들이 가로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건너가고 있는 거죠. crossing. 자,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답이었고요. D. Spectators are lined up along the waterfront. 다시 한번. Spectators are 자, spectator라면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Spectators are lined up along 자, spectators are lined up. be lined up 하면 줄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줄을 막 쓰고 있으면 are lining up이라고 능동태로 하고 줄이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라면 be lined up이라고 해요. Spectators are lined up along the waterfront. 자, along the waterfront. 물가, 해안가, 부둣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 해안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이렇게 줄 지어져 있다. 사람이 안 보이죠. 나무가 이제 강둑을 따라 줄 지어져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오답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문제 살펴보죠. 자, 파트 1 만점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잘 안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어쨌든 간에 5문제 안에 조금 좀 어려운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번 달에 나왔던 표현들이 또 10월달 시험에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상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저희가 막 거의 뭐 문제 뭐 몇십 %를 그냥 쪽지처럼 맞춥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토익이랑 전체 큰 틀 안에서 제가 기출을 근거로 문제를 다 만들어서 표현들을 제공해 드리니까 잘 공부하시면 당장 10월달 시험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의 내용들까지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첫 번째 강의 마치고 잠시 후에 자, 두 번째 강의에서 파트 2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